혹시 한밤중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오는데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다시 일어나야 할 것 같은 불편함. 배우자를 곁에 두고도 예전처럼 따뜻한 순간을 나누지 못하는 무력감. 이런 밤이 반복되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하지만 박세훈 박사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보내는 조용한 SOS 신호일 뿐입니다. 전립선은 호두만한 작은 기관이지만 남성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좌우합니다. 방광 아래 자리 잡아 소변을 조절하고 우리의 자신감을 지탱하죠.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야뇨, 잔뇨감, 심지어 부부 사이에 거리감까지 생깁니다. 저는 30년 넘게 전립선 건강을 연구하며 5,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비싼 약이나 수술 없이도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과일로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들고 숙면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영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그는 매일 밤 화장실을 6번이나 다녔습니다. 아침이면 피로에 절어 있었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자로서 다 끝난 걸까라는 생각에 우울감까지 찾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에게 간단한 과일 식단과 작은 생활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야뇨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여보, 요즘 젊어 보인다 며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영민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과일 한 접시가 제 삶을 바꿨어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전립선 비대의 진짜 원인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누구나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가지 과일로 전립선을 작게 만들고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숙면, 자신감, 그리고 부부관계의 따뜻함을 되찾는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부엌에 있는 과일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여정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작은 변화로 큰 기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밤에 잠을 자다 화장실에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피로가 쌓인 적이 있으신가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답답하고 침대에 돌아와도 다시 일어나야 할 것 같은 불안감.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전립선 건강을 연구해온 박세훈 박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바로 전립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호두만한 작은 기관이지만 남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이 작은 기관은 소변의 흐름을 조절하고 정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액체를 만듭니다. 이 작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별다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일상은 물론이고 부부관계, 심지어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50대가 넘으면서 많은 남성들이 이 전립선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중요한 변화를 맞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점차 줄어들고 그 대신 더 강력한 형태인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합니다. 이 DHT는 마치 통제력을 잃은 건축가처럼 전립선 세포를 과도하게 증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방광과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 압박은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잔뇨감, 하루 종일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빈뇨, 그리고 특히 밤에 잠을 깨우는 야뇨를 유발합니다. 65세 김민재 씨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밤마다 화장실을 5번이나 다녀오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아내와 대화할 기운도 없었고 점점 서로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소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로가 쌓이고 이 피로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전립선 비대는 더 심해지고 또다시 야뇨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이 부부관계에도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점입니다. 67세 최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죠. 밤마다 뒤척이다 보니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도 어색해졌어요. 예전엔 서로 손잡고 잠들었는데 어느새 각자 침대 끝에서 잠을 청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을 넘어 마음의 거리감과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60대 남성의 60% 이상이 전립선 비대를 겪고 있으며 70대에 이르면 그 비율은 80%까지 치솟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전립선 비대가 있는 남성의 70%가 야뇨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습관,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습관은 전립선 염증을 부추깁니다.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도 소화를 어렵게 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해 전립선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역시 이 악순환을 가속화하죠. 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나이 탓으로 치부하며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69세 윤재호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후 전립선 비대 증상으로 매일 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라며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제가 그에게 간단한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을 제안한 후 3개월 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야뇨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 대신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며 미소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립선 비대는 단순히 나이 들며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 식습관, 생활 방식이 얽힌 결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이나 수술 없이도 부엌에 있는 과일과 간단한 습관으로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는 전립선을 작게 만들고 여러분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아줄 첫 번째 과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부엌에서 전립선 건강을 지켜줄 첫 번째 비밀, 무기를 소개할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의 숨은 영웅입니다. 이 붉은 과일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 있어요. 라이코펜은 전립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뒤 3번 토마토를 먹은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 위험이 3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흔한 식재료가 우리 몸에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요. 70세 이재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재민 씨는 몇 년 전부터 밤마다 화장실을 5번씩 다녔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답답했고 아침이면 피로에 절어 있었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밤마다 뒤척이다 보니 아내와 대화도 줄고 기운도 없었어요. 이 나이에 어쩔 수 없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에게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 반 개를 샐러드로 먹어보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잔뇨감이 줄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며 미소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재민 씨는 웃으며 말했죠. 토마토 몇 조각이 제 잠을 살렸어요. 토마토를 먹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팁을 기억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예요. 저녁에 간단히 토마토를 넣은 된장국을 드셔도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판 토마토 주스, 특히 설탕이 듬뿍 든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주스는 영양소는 적고 혈당만 올릴 뿐입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드시거나 집에서 간단히 갈아 만든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68세 김영수 씨는 토마토 소스 요리를 시작한 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몸이 가벼워졌다며 기뻐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이라고 하면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간식으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수박은 전립선 건강에도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수박에는 라이코펜뿐 아니라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시트룰린은 혈관을 확장하고 골반 부위의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혈류가 좋아지면 전립선 주변에 압박이 줄어들고 야뇨 같은 증상이 완화됩니다.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수박을 먹은 사람들은 야뇨 빈도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아시었제?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67세 최영호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영호 씨는 은퇴 후 밤마다 화장실을 4번씩 다녔습니다. 소변이 끊기듯 나와 답답했고 잠을 푹 자본 기억이 까마득했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도 기운이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산책하던 시간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어요. 오후 간식으로 수박 한 조각을 먹어보라고요. 최영호 씨는 2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수박 한 조각이 저를 다시 잠들게 했어요. 요즘은 아내와 저녁 산책도 다시 시작했답니다. 수박을 먹을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박은 당도가 높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작은 조각, 약 2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연유를 곁들여 먹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이런 첨가물은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수박을 깨끗이 씻어 그대로 드시거나 씨를 제거하고 간단히 갈아 주스로 마셔도 좋아요. 71세 박민수 씨는 수박을 간식으로 먹기 시작한 후 몸이 가볍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토마토와 수박은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두 과일은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여러분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더 많은 비밀 과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과일들, 석류와 블루베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어떻게 호르몬 균형을 잡고 전립선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전립선. 건강을 위한 또 다른 강력한 동맹군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단순히 예쁜 과일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비밀 병기예요. 이 붉은 보석 같은 과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폴리페놀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전립선 특이 항권, 즉 PSA 수치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PSA는 전립선 건강의 중요한 지표인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전립선 비대나 염증의 신호일 수 있죠. 한국의 한 연구에서 3개월 동안 매일 석류 주스 200ml를 마신 남성들의 PSA 수치가 평균 15%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과일이 몸속 깊은 곳까지 건강을 돌봐줄 수 있다는 게요. 72세 김상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상훈 씨는 몇 년 전부터 야뇨로 고생하며 아침마다 피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박사님, 밤에 잠을 푹 자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내와의 대화도 줄고 그냥 서로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에게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석류 주스 한 잔을 마셔보라고요. 처음엔 이 나이에 주스가 무슨 소용이냐 며 웃었지만 2개월 후 그는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여보, 요즘 웃는 날이 많아졌다며 손을 잡아줬다고 합니다. 김상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석류 한 잔이 저를 다시 웃게 했어요. 아내와의 대화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석류를 먹을 때는 몇 가지 팁을 기억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껍질이 단단하고 붉은색이 선명한 석류를 고르세요. 신선한 석류를 직접 까서 먹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무가당 100% 착즙 주스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시판 주스 중에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침 식사 전에 석류 주스 한 잔을 마시거나 샐러드에 석류 알갱이를 뿌려 드셔보세요. 69세 이정훈 씨는 석류를 샐러드에 추가한 후 소화도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기뻐했어요. 석류는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 꾸준히 드시면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보물, 블루베리로 넘어가 볼게요.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가득한 과일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만성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해요. 염증은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블루베리는 이 염증을 조용히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 8주 동안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PSA 수치가 안정되고 잔뇨감이나 야뇨 같은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어요. 이 작은 파란 열매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66세 정민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정민수 씨는 은퇴 후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야뇨 때문에 잠을 설쳤고 아내와의 대화도 뜸해졌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은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어요.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먹어보라고요. 정민수 씨는 6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블루베리 덕분에 아침이 상쾌해졌어요. 아내가 당신 얼굴이 밝아졌다며 칭찬해줬답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생으로 먹거나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좋아요. 아침 식사로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이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에 절인 블루베리나 잼 같은 가공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제품은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70세 박영수 씨는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먹기 시작한 후 소변이 편해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블루베리는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피부와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니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석류와 블루베리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이 두 과일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염증을 줄이며 여러분의 일상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한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과일들, 키위와 파파야, 사과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어떻게 소화와 염증을 관리하며 전립선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전립선 건강을 위한 또 다른 3가지 보물, 키위와 파파야, 사과를 소개할게요. 이 과일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소화와 염증을 다스리며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키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키위는 작고 털이 많은 겉모습과 달리 속에는 비타민C와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액티니딘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토마토나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제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즉, 키위는 다른 과일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조력자 같은 존재예요. 게다가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립선 주변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전립선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69세 윤재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윤재호 씨는 은퇴 후 소화가 더뎌지고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 바람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식후에 키위 1개를 먹어보라고요. 윤재호 씨는 처음엔 키위가 뭐 대단한 게 있겠나 싶었지만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소화가 편해졌고 야뇨가 줄어들면서 아침이 상쾌해졌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요. 키위 1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키위를 먹을 때는 골드 키위를 선택하면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아 효과를 배가할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쯤 지나 키위 1개를 간단히 먹어보세요. 껍질을 까서 그대로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도 좋아요. 다음은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달콤한 맛, 뒤에 숨겨진 강력한 효소, 파파인을 품고 있어요. 이 파파인 효소는 깊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데 탁월합니다. 전립선 비대는 종종 만성 염증과 연관이 있는데 파파야는 이 염증을 조용히 다스리며 호르몬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만성 전립선염의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71세 이민석 씨는 파파야를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저녁 식사 후 몇 조각을 먹기 시작한 후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저녁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파파야를 먹으니 속이 편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파파야는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몇 조각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곁들이면 소화도 돕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아요. 단, 너무 익지 않은 파파야를 고르세요. 적당히 단단한 과일이 효소 함량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누구나 쉽게 접하는 과일이지만 전립선 건강에서는 조용한 한겸전사로 활약합니다. 사과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전립선 비대는 혈관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전립선 전립선의 혈류를 돕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케르세틴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은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전립선 관련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70세 박영수 씨는 오전 간식으로 사과 하나를 먹기 시작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사과를 껍질째 먹으니 혈압도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내가 요즘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게 중요해요. 케르세틴은 사과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으니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드세요. 농약 걱정이 있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거나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가 씻으면 좋습니다. 사과는 오전 간식이나 오후 3시쯤 먹으면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68세 김동수 씨는 사과를 매일 오전 간식으로 먹은 후 소화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기뻐했어요. 사과 하나리면 하루를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키위, 파파야. 사과는 소화와 염증을 관리하며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이 과일들은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아요.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며 여러분의 아침을 더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비밀 과일들이 남아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크랜베리, 라즈베리, 오렌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어떻게 요로와 혈관 건강을 지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전립선 건강을 위한 마지막 3가지 과일, 크랜베리, 라즈베리, 그리고 오렌지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과일들은 요로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 역할을 하며 전립선 건강을 한층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크랜베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크랜베리는 요로 건강의 최강자로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은 붉은 열매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줘요. 왜냐하면 전립선염이나 요로 감염은 세균이 방광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크랜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요로 감염 위험이 3수나 낮아졌다고 해요. 아니요.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막을 강화해주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67세 최동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동현 씨는 몇 년 전부터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화장실 갈 때마다 찜찜하고 뭔가 불편했어요. 밤에도 잠을 설쳤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마셔보라고요. 처음엔 이 작은 열매가 뭐를 바꾸겠나 싶었지만 6주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불편함이 줄어들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크랜베리 덕분에 밤에 편히 자게 됐어요. 아내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크랜베리를 먹을 때는 꼭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설탕이 든 주스는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크랜베리 주스 한 잔이나 신선한 크랜베리를 샐러드에 뿌려 드셔보세요. 다음은 라즈베리입니다. 라즈베리는 작고 달콤한 열매지만 그 안에는 엘라직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이 엘라직산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에게 라즈베리는 훌륭한 선택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급등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라즈베리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전립선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65세 김민재 씨는 라즈베리를 처음엔 생소하게 여겼지만 오트밀에 한 줌 곁들여 먹기 시작한 후 큰 변화를 느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라즈베리를 먹으니 피로가 덜하고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라즈베리는 신선한 상태로 먹거나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좋아요. 가공된 잼이나 설탕이 든 제품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와 귤입니다. 이 친숙한 과일들은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성호르몬 생성을 지원해요. 혈관이 건강해야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이는 전립선 비대 증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헤스페리딘은 염증을 줄여 전립선 건강을 돕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은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전립선 관련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73세 정영수 씨는 매일 아침 오렌지 한 개를 먹기 시작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오렌지를 먹으니 몸이 가벼워지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서로 웃으며 시작해요. 오렌지나 귤은 아침에 생으로 먹거나 따뜻한 물에 즙을 내어 마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껍질을 까서 간단히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아요. 단, 시판 오렌지 주스는 설탕이 많을 수 있으니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크랜베리, 라즈베리, 오렌지는 요로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들입니다. 이 과일들은 전립선염과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혈당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여러분의 일상을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과일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섭취 원칙과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더 튼튼하게 만들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과일을 먹을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방금 만난 토마토, 석류, 키위 같은 과일들은 전립선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주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혈당 지수, 즉 GI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혈당 지수는 과일이 우리 몸의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사과, 키위, 블루베리 같은 GI가 낮은 과일들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왜 중요할까요?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전립선 비대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반면 GI가 높은 과일, 예를 들어 수박이나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소량만 먹는 게 좋아요. 70세 이영훈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영훈 씨는 여름이면 수박을 큰 조각으로 즐겨 먹었는데 어느 날 혈당이 갑자기 올라 당황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수박을 좋아해서 매일 많이 먹었는데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어요. 수박은 하루 200강점 정도로 줄이고 대신 사과나 키위 같은 GI 낮은 과일로 바꿔보라고요. 2개월 후 이영훈 씨는 혈당이 안정되고 얀유도 줄어들었다고 기뻐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사과 한 알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이제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과일을 챙겨 먹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GI 낮은 과일을 선택하고 하루 섭취량을 150-200g 정도로 유지하세요. 그래야 전립선 건강과 혈당 관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리법이 과일의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핵심 성분이죠.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볶아 샐러드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보세요. 반면 블루베리와 사과는 생으로 먹어야 비타민과 효소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열을 가하면 이 귀한 성분들이 손실될 수 있거든요. 68세 박진수 씨는 처음에 토마토를 생으로만 먹었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토마토를 그냥 먹었더니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살짝 볶거나 소스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권했죠. 한 달 후, 그는 잔뇨감이 줄고 소변이 시원해졌다고 기뻐했어요. 토마토 볶음을 먹으니 몸이 달라졌어요. 아내도 맛있다고 함께 먹더라고요. 과일을 먹는 시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밤 9시 이후에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복부지방이 쌓일 위험이 커져요. 이는 호르몬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으니 과일은 오전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66세 김민재 씨는 저녁 늦게 과일을 먹다가 속이 더부룩했는데 오전 간식 시간으로 바꾼 후 소화가 편해졌다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침에 키위를 먹으니 하루가 가볍게 시작돼요. 밤에 먹던 습관을 바꾸길 잘했어요. 간단한 시간 조정만으로도 과일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원칙들을 지키면 과일이 전립선 건강에 주는 이점이 훨씬 커집니다. 혈당 지수를 고려하고 조리법을 알맞게 선택하며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과일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실수들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실수들이 전립선 건강을 방해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과일을 먹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과 그걸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서 토마토, 석류, 키위 같은 과일들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아봤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도록 오늘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팁들을 지키면 과일이 주는 건강 혜택을 훨씬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자연산이라는 문구에 끌려 시판 과일, 주스를 선택하는 실수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석류 주스나 오렌지 주스 포장에 100% 천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믿음이 가죠. 하지만 이런 주스는 대부분 열처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되고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과다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전립선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66세 김동수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동수 씨는 석류 주스가 좋다고 해서 시판 제품을 매일 마셨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석류 주스를 마셨는데도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분표를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설탕 함량이 높았던 겁니다. 제가 무가당 100% 착즙 주스로 바꾸라고 권했더니 2개월 만에 PSA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기뻐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야 진짜 석류의 힘을 알겠어요. 아내도 같이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과일 주스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무가당 100% 착즙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집에서 신선한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 실수는 과일을 세척하지 않거나 수입 과일을 과도하게 믿는 겁니다. 요즘 수입 과일이 시장에 많죠. 크랜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긴 유통 과정에서 농약이나 방부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잔류 농약은 몸에 쌓이면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69세 이정훈 씨는 수입 블루베리를 세척 없이 먹다가 속이 불편했어요. 그는 저에게 박사님, 블루베리를 먹었는데 왜 속이 더부룩할까요? 라고 물었죠. 제가 과일을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고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라고 권했어요. 한 달 후, 그는 소화가 편해지고 얀뇨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과일을 씻는데 1분 더 투자해요. 그게 몸에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과일을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식초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헹구면 농약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기농 과일이 부담스럽다면 국내산 사과나 귤처럼 신뢰할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로, 과일을 식사 직후 바로 먹는 실수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과일을 디저트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식사 직후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과일의 항산화제나 비타민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식사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71세 최민호 씨는 저녁 식사 후 바로 파파야를 먹다가 속이 더부룩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파파야가 좋다기에 먹었는데 소화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간식 시간에 과일을 먹어보라고 권했죠. 식사 후 2-3시간 뒤, 예를 들어 오후 3시나 4시쯤 과일을 먹으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최민호 씨는 이 습관을 바꾼 후 속이 편해지고 소변이 시원해졌어요. 아내도 간식 시간에 같이 과일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라고 기뻐했어요. 오전 10시나 오후 3시 같은 간식 시간에 과일을 챙겨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전립선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 과일이 주는 건강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누릴 수 있어요. 무가당 주스를 선택하고 과일을 깨끗이 씻으며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과일만 먹는다고 전립선 건강이 완벽해지는 건 아니죠. 다음 파트에서는 과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더 건강하게 만들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과일들의 힘을 극대화할 비결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토마토, 석류, 키위 같은 과일들이 전립선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주지만 과일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그 효과가 진짜 빛을 발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전립선을 튼튼하게 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떤 습관들이 전립선 건강의 열쇠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하루 20-30분 빠른 걷기부터 시작합시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골반 부위의 혈류를 깨우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혈류가 원활해지면 전립선 주변의 압박이 줄어들고 염증도 완화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은 야뇨 빈도가 25% 줄어들었다고 해요. 69세. 이정훈 씨는 은퇴 후 집에만 있다가 저녁 산책을 시작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예전엔 밤마다 화장실을 5번 다녔는데 산책을 시작하고 나니 야뇨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내와 함께 걷다 보니 대화도 늘고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 20분 정도 동네를 빠르게 걸어보세요. 아내와 함께라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편한 신발을 신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걷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남성의 자신감을 지키는 비밀 무기예요. 이 운동은 골반 근육을 강화해 소변 조절을 돕고 전립선 건강을 지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5분. 골반 근육을 조였다가 푸는 동작을 10-15회 반복하세요.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을 조였다가 3초 후 천천히 푸는 거예요. 67세. 최영호 씨는 처음엔 케겔 운동이 어색했지만 2개월 꾸준히 실천한 후 큰 변화를 느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이 간단한 운동 덕분에 소변이 시원해졌어요. 아내와의 시간도 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케겔 운동은 TV를 볼 때나 앉아서 쉴 때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하루 5분 투자로 자신감을 되찾아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면 요래 쌓인 독소와 세균을 씻어내 전립선염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물은 전립선 건강의 기본이에요. 70세. 박민수 씨는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커피나 차만 마셨는데 야뇨가 심해졌어요. 그는 박사님,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더 자주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죠. 그래서 제가 물을 하루 8잔 천천히 나눠 마시라고 권했어요. 한 달 후, 그는 소변이 시원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어요.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사이사이에 한 잔씩 마시면 좋아요. 단, 밤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 얀뇨를 방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늘려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깨뜨리고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65세.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어요. 그는 박사님, 걱정이 많아지니 몸도 무겁고 화장실도 자주 갔어요. 라고 털어놓았죠. 제가 매일 5분 깊은 호흡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더니 3주 만에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깊어졌다고 했어요. 이제 아내와 차분히 대화할 여유가 생겼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죠. 잠들기 전 5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작은 명상이
전립선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체중 조절과 염증 유발 음식 피하기도 필수입니다. 기름진 고기,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은 전립선 염증을 부추깁니다. 대신 채소와 통곡물을 늘리고 기름진 음식을 줄여보세요. 68세. 이재민 씨는 치킨과 삼겹살을 좋아했지만 염증 수치가 높아졌어요. 그는 박사님, 고기를 끊기 힘들었는데 채소와 과일을 늘리니 몸이 달라졌어요 라고 했어요. 체중이 줄면서 야뇨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죠.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정기 건강검진은 예방의 핵심입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고 정기검진은 문제를 조기에 잡아냅니다. 70세 김영수 씨는 이 습관들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1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 생활 습관들은 과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쇠입니다. 걷기, 케겔 운동,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체중 조절, 그리고 충분한 수면까지.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전립선 건강과 삶의 질을 바꿉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함께 마무리하며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전립선 건강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10가지 과일의 놀라운 힘을 알아봤어요. 토마토와 수박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석류와 블루베리는 호르몬 균형을 잡아줬죠. 키위, 파파야. 사과는 소화를 돕고 염증을 다스렸고 크랜베리, 라즈베리, 오렌지는 요로와 혈관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에요. 그리고 빠른 걷기, 케겔 운동, 충분한 물,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이 이 과일들의 효과를 한층 더 빛나게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72세 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민호 씨는 5년 넘게 얀뇨로 고생하며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느라 잠을 설쳤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침대에서도 어색한 거리감이 생겼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밤마다 뒤척이다 보니 아내와 눈도 잘 못 마주쳤어요. 이 나이에 어쩔 수 없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권한 과일 식단과 간단한 생활 습관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아침마다 에너지가 넘쳤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그의 손을 잡으며 여보, 요즘 젊어 보인다고 미소를 지어줬다고 해요. 정민호 씨는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과일 한 접시와 산책이 제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결정합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부엌에 있는 과일과 5분의 습관으로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숙면, 그리고 부부 관계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간단한 3일 식단을 제안드릴게요. 첫째 날, 아침에 토마토 샐러드와 오후에 키위 1개, 둘째 날, 석류 주스 1잔과 저녁에 사과 1알, 셋째 날, 블루베리 요거트와 오렌지 1개.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꿀 첫걸음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과일 요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어떤 과일을 드셔봤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년과 노년의 건강 비밀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더 건강하고 따뜻한 날들을 만들어 보아요.